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 물리학의 통합, 중력의 근원, 광자, 파동의 근원, 입자 파동 이중성, 이중슬릿 현상, 그다음 관찰자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첫 번째 페이지 파트 1, 두 번째 페이지 파트 2, 이렇게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서 동영상 두 개를 게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이제 물리학의 통합, 중력, 광자, 파동의 근원까지 이제 첫 번째 동영상, 뒤는 두 번째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 물리학의 통합. 제 우주론에서는 이제 차원을 엄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오로지 공간은 3차원, 그리고 상대 시간, 3차원 공간과 상대 시간을 채택을 하였고, 뭐 그 이외의 다른 것은 그냥 아예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여기를 말하는 거죠. 현대 물리학은. 근데 저는 6차원, 0차원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6차원까지 이렇게 제가 이미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했고, 여기에 있는 수치들은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보신 분이라면은, 이전 동영상 보신 분이라면 뭐 다 알고 계시죠. 6개. 만물은 6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 둘, 여기 굵은 숫자들, 셋, 넷, 그 다음에 전자기력 137.036분의 1, 이거는 아주 유명하죠. 그 다음 중력 5.906인데 이제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 2.692랑 합쳐져 가지고 5.6이죠. 5.9, 음수 39승. 그래서 6개. 이 6개의 숫자만 알면 나머지들 숫자는 전부 다 계산으로 유도가 되는 겁니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숫자들은 이제 제가 이미 옛날에 다 계산을 한 거죠. 자, 거기서 이제 그 기하학적, 그 확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확률, 뭐 암흑, 그게 아니고 기하학이라는 말은 그림으로 도시되는 거다. 명확한 거다. 뭐 쉽게 말하자면 절대론이라는 거죠. 결정론, 절대론. 뭐 상대론, 뭐 확률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의 통합. 자, 4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요것이 바로 입자 물리학의 영역이라는 거죠. 자, 입자 물리학. 입자가 도대체 뭐냐? 입자의 질량이란 도대체 뭐냐? 쿼크, 양성자, 중성미자, 양력, 전자기력, 강력, 이게 도대체 뭐냐를 이제 파헤치는 학문이 입자 물리학이죠. 자, 그 다음에 광자, 빛이란 도대체 뭐냐? 그것이 이제 저는 이제 그것을 양자 물리학이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뭐 그 광자, 하여튼 여기잖아요. 양력, 전자기력, 강력. 그러면은 빛의 힘도 있지 않냐? 아주 일단 저는 광력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만, 력으로 끝나니까 중력 있잖아요. 중력. 그럼 광력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력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이제 빛이란 도대체 뭐냐가 바로 2차원, 3차원이라는 거죠. 2차원, 3차원이 빛이란 도대체 뭐냐를 해석하는 학문이 바로 2차원, 3차원이다. 네, 그 다음에 중력이란 도대체 뭐냐. 네, 이 세상에서 중력을 알고 있는, 중력의 근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아인슈타인이 있지 않냐. 네, 아인슈타인도 계산을 잘한 거지. 중력의 근원을 설명한 것은 전혀 아닌 거죠. 100% 모른다. 100% 모른다. 중력이라는 거는 0차원, 1차원을 해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왜 이렇게 차원으로 나누어지는지를 이제 본 동영상에서 증명을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숫자들이 있으니까 숫자들로 증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참고로 이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 가지고 나머지 것들이 모두 다 계산이 되었다. 자, 맛보기로 간단하게만 이와 같이 1장부터 이제 16장, 17장까지 뭐 전자가 뭔지,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이 뭔지, 업참타 커크가 뭔지 모든 것을 다 제가 계산을 해냈죠. 이것을 모든 것의 그림, 기하학, 우주는 기하학이다, 확률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하학이라는 말은
고등학생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주의 비밀이다라고 제가 주장을 많이 했었고요. 네, 이와 같이 기하학이다 우주는 모든 것을 계산, 아까 그 6개 있지 않습니까? 6개가 이제 빨간색 6개, 이 빨간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빨간색 이 6개만 주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계산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확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의 절반이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근원 절반이 해결이 되는 거죠. 나머지 절반은 이제 그 응용 문제니까 제가 응용 문제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입자 물리학 표준 모형, 지금 현재 이것이 입자 물리학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6개다. 이 6개가 만물의 근원이고, 자, 6개, 6차원. 나머지들은 전부 다 조합 입자라는 거죠. 뭐 이렇게 보시면 조합 아닙니까? 네, 이것이 근원이죠. 이 근원 6개가 전부 다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쿼크 입자는 다 조합 입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계산했느냐? 역시 고1 수학 이렇게 계산하니까 여기 그 주황색 있지 않습니까? 주황색 2개. 이렇게 주황색 2개만 주어지면 하나, 둘,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타워 방정식으로. 네, 타워 방정식도 포물선 방정식 있지 않습니까? 타워 방정식, 포물선 방정식으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계산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강조하자면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 주어지면 나머지 숫자들은 전부 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으로 계산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숫자 얘기는 제가 이제 끝났고, 형태, 기하학 얘기를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 공간은. 근데 우리 공간은,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 자, 여기 우리 우주가, 여기 테두리, 우리 우주라고 써있네요. 이게 우리 우주 테두리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이렇게 펼쳐져 있죠. 우리 우주 테두리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그 속에 어마어마한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양자체, 양자화, 모든 것을 양자화시키는 어떤 절대 지배체. 절대 지배체니까는 절대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을 O라고 놓겠습니다. 중심 O. 모든 것이 중심, 여기 양자체의 중심으로 향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절대 원점이 되는 거죠. 자, 원점이 상대 원점이 아닌 거죠. 절대 원점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 절대 원점을 O라고 놓고요. 그 우리 우주는 3차원이잖아요. 그 3차원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암흑 에너지 비율이라는 거죠. 68.57%, 68%, 뭐 68.5%라고 흔히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흑 에너지 비율이 뭐냐? 우리 우주로부터 안쪽의 비율.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물질의 비율이 그럼 당연히 바깥쪽의 비율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제 이것은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맞다고. 상대로 맞다고. 네, 상대로 맞죠? 왜? 닫힌 우리 공간, 닫힌 우주. 빨간색만 보세요. 빨간색만 보면 우리 우주를 상대론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상대 시간. 그런데 빨간색의 수직 방향을 본다면 이렇게. 빨간색의 수직 방향을 이렇게 본다면은 그 속에 이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절대 원점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양자화가 뭘까? 양자화, 양자역학이죠. 도대체 양자화가 뭐냐? 그 다음에 또 입자라는 게 왜 발생을 할까? 왜 존재를 할까? 네, 역시 6차원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우주 4차원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건의 지평선이에요. 이제 블랙홀 우주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블랙홀이 아니라 블랙홀보다 더 강력한 놈, 양자홀이 되는 거죠. 홀. 여기 4차원 우주가 있지 않습니까? 4차원 우주의 막을 막 삼키는 겁니다. 이렇게. 얘가. 어떻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돌돌돌 말면 이렇게 삼켜지지 않습니까? 소용돌이 치면서 빨려 들어가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네. X, Y, Z, 대문자 A. 1차원, 2차원, 3차원. A가 하면 4차원이잖아요. 이렇게 4차원. 이렇게. 쭉. 4차원 이렇게 X, Y, Z, A. 대문자는 쭉 뻗은 거. 직자. 저는 그걸 직선막. 이거를 보시면
쭉 뻗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아주 쭉쭉 뻗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이제 대문자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막이 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막이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돌돌돌 말면, 아니, 이거는 이거 이상하잖아요. 모양이 아주 이상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소문자, 양자화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XYGA. 그래서 그 쭉쭉 뻗은 직선 막이 4개 있지 않습니까? 4개. 맞죠? 하나, XYGA 4개. 그러니까 4차원이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쭉쭉 뻗은 것을 차원으로 인식을 하니까. 보통 그렇죠. 맞죠? 쭉 뻗어 있는 거, 가로 쭉 뻗어 있고, 세로 쭉 뻗어 있고, 높이 쭉 뻗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차원인 거죠. 거기에 A축으로 하나 더 쭉 뻗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차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B하고 C가 알지를 못해.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이게 발생하는 건지 몰라. 근데 존재는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세계라는 겁니다. 자, 양자화가 어떻게 생기는가? 자, 어미 양자체가 4차원 공간을 엄청나게 흡수를 한다고 했죠. 이렇게 막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해가지고 어미 양자체가 빛의 속도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자, 빛의 속도로 이렇게 성장을 한다. 이렇게 성장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어미 양자체는 초전도체다. 네. 하여튼 뭔가 올라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이것이 빛의 속도로 우리 공간을 이렇게 누를 거 아닙니까? 밀어 제끼는 거잖아요. 여기 핵심. 빛의 속도로 우리 공간의 4차원 방향. 예. 4차원 방향을 빛의 속도로 막 밀어 제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압력, 우리 공간의 4차원 방향, A잖아요. 여기서 A. 4차원 방향으로 받는 압력이 빛의 압력이라는, 빛의 속도의 압력이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니까 바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인공지능은. 근데 여러분께서는 바로 이해하시죠? 빛의 압력으로, 빛 속도 압력으로 우리 공간이 그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압축이 되겠죠. 극한으로, 왜? 빛의 속도를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빛의 속도로 압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압력으로 우리 우주가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건의 지평선이에요. 사건의 지평선에서는 뭐 또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중력으로 빠져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물리학에서 계산이 안 되는 압력으로 또 이렇게 사건의 지평선으로부터 이렇게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향의, 우리 공간, 우리 우주 방향의 수직 방향.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압축이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무한으로, 무한은 아니죠. 무한은 아닌데 물리학에서 계산할 수 없는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원래 A가 쭉쭉 뻗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쭉 뻗었단 말이에요. 이게 직선이에요, 직선. X, Y, G 다음에 A 직선으로 쭉 뻗고 있었는데 무한으로 밀어 제끼고 사건의 지평선에서 무한으로 이렇게 압축을 가해요. 그러니까 요 A 원래 쭉 뻗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A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한으로, 무한 아니라고 했죠. 무한, 또 정확히 0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한에 가까운, 또 0에 가까운, 0은 아니죠. 무한은 아니에요. 압력으로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압력을. 그러니까는 물리학에서 이걸 계산해낼 수 있겠습니까? 계산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 네, 양자역학의 세상은 그 누구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 네, 그런데 자, 그럼 계산은 아주 잘해. 그럼 아까 계산을 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냐? 네. 자, 계산은 잘했는데 그럼 그 계산보다 그 계산한 것이 극한치, 마지노선. 그 계산한 숫자보다 적은 것이 존재를 안 해요. 아니, 왜 그 계산한 것보다 그 계산했어, 물리학이. 근데 그 계산한 것보다 조금 작은 거, 진짜 조금 작은 것이 왜 존재를 안 하죠? 그 계산했던 것보다 조금 큰 게 그 존재를 안 해. 네, 그것을 계층 문제라고 부르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제안하는 우주론에서는 첫 번째 계산을 하고 두 번째 그 원인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해했죠. 양자화. 이것이 바로 양자화라는 겁니다. 이렇게 찌그러뜨렸다는 겁니다. 물리학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반대로 이거는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거를 직선,
직자라고 부르고 이것을 양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문자. 자, 대문자는 쭉쭉 뻗은 거. 대문자를 엄청나게 압축을 해. 예, 그러면 소문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성립하는 그 세계. 이것이 그럼 뭐가 있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그 양자역학이 성립하는 세상.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니까 그 분야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원래 같은 거지 않습니까? A가 좌측이 우측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같은 거였잖아요. 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거 완전히 다르면서 통합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XYZ 이렇게 직선 막 사이에 이렇게 알 수 없는, 자, 우리는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A, B, C. 알 수 없는 A, B, C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A 양자 공간, B 양자 공간, C 양자 공간. 자, 여기서 요 길이, 요 두께. 자, 두께는 몇 센치? 예, 몇 센치가 아니라 원자 두께보다 더 작죠. 네. 그냥 빛의 압력으로, 빛속도 압력으로 압축을 받았기 때문에 요 두께는 또 원자 두께보다 작은 세상. 그래서 원자 두께보다 작은 세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양자역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생 메커니즘, 어떻게 해서 이것이 발생을 하느냐. 자, 그래서 4차원 ABC 4차원 직선으로 쭉 뻗어 있고요. 이게 4차원이니까는 자, 총합은 6. 그러니까 BC는 양자화가 됐죠. 자, 이것이 4차원 우주막을 집어삼켜요. 누가 어미 양자체가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집어삼킨다는 거죠. 예, 집어삼키면은 집어삼켜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막 빛속도, 빛의 압력으로 밀어 제끼고 있고요. 네, 여기서 또 거꾸로 빛의 압력으로 또 사건의 지평선에서 빛의 압력으로 또 밀어 제끼고 있죠. 그래서 뭐가? A가 양자화가 됐다는 겁니다. A 공간이. 자, 그래서 공간이요. 양자 공간. 자, 공간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X, Y, Z, 이제 가로, 세로, 높이는 쭉쭉 뻗어 있어요. 근데 A, B, C라는 양자 공간이 우리 공간 속에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어디에 숨어 있냐? 네, 저도 설명 못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사실 뭐 XYZ가 어디에 있냐? 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수학적 좌표계일 뿐인 거죠. 근데 저는 수학적 좌표계가 아니고 막이라고요. 막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와가지고 이렇게 흡수를 하죠. 이렇게 어미양자체가 이렇게 흡수를 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자, 그래서 XYZ하고 대문자하고 소문자 구분을 잘해요. 이제 이것을 이렇게 흡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수학을 흡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막을 흡수를 하는 게 막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양자체가 또 한 번 더 얘네들을 한 번 더 양자화 시킬 거 아닙니까? 얘네들을. 그래가지고 대문자 XYZ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속에서 어미양자체. 자, 어미양자체 크기 100억 광년. 그 크기가 이 소문자가 XYZ를 스몰 XYZ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화로 만들었다는 거죠. 가로 세로 높이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 가로 세로 높이는 쭉 뻗어 있지 않습니까? 그 쭉 뻗어 있는 놈을 양자화 시켰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압축을 시켜놨다는 거죠. 그 가로 세로 높이를. 그 다음에 ABC 있지 않습니까? ABC를 ABC의 양자화된 막. 천이죠, 천. 양자화된 요 천 있잖아요. 천을 뚝뚝뚝 끊어요. 뚝뚝뚝 끊어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라는 입자 물리학. 이게 쉽게 말하자면은 전자가 뭐냐? 쿼크가 뭐냐? 이런 입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대문자. 그 다음에 스몰 XYZ는 여기 보이드 밑에 우리 우주, 우리 공간이 이거죠. 그 빨간색 굵게 쳐진 거. 우리 공간의 밑에서 이렇게 밀고 있는 거, 이렇게. 엄청나게 밀고 있죠. 즉, 우리 공간 밑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XYZ라는 거죠, 요게. 네, 요 공간이 XYZ가 우리 공간 밑에 숨어 있다. 자, 이거 이해를 좀 잘해 주시고. 그래서
요게 절대 원점이라는 거죠. 절대 원점, 절대론. 그리고 이것이 XYZ가 아까 제가 좀 기억을 해달라고. 이제 오늘 발표할 동영상의 주제는 이거예요. XYZ. 스몰. 이게 양자화됐다라는 겁니다. 그 수학 좌표계가 아니라는 거죠. 막이라는 겁니다. 막. 양자화된 막. 그래서 ABC는 이제 4차원, 5차원, 6차원, 양자 공간. 네. 1차원, 2차원, 3차원, 양자 우리 세계. 양자화된 우리 공간. 오형의 절대 원점. 자, 이것이 이제 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풀어지면 이렇게 되겠죠. XYZ.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 공간.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요. 밀폐계. 예, 우리 그 현대물리학은 밀폐계를 다루죠. 밀폐계 우주가 닫혔다. 그럼 우주 바깥은 뭐냐? 우주 바깥은 뭐 생각하지 말라고.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다. 개방계라는 말은 아까 다시 말하자면 0차원부터 6차원까지 우리 우주는 열린 우주라고. 현대물리학은 오로지 여기만 해석한다는 거죠. 요거 3차원. 오로지 3차원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다. 0차원부터 6차원까지 이렇게 열려있는 개방계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방향은 당연히 자연 상태에서 압축력이 해제되는 방향. 또 그럼 압축력이 뭐냐? 자, 아까 제가 압축력 설명했죠. 그러니까 직자 공간에는 압축이 없어요. 흐물흐물하다는 거죠. 압축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양자 공간에는 어마어마한 압축력이 있는 거죠. 압축력. 자, 그 압축력이 바로 우리 세상에 현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 어떤 압축력? 예, 빛의 압축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막 빛의 속도로 막 밀어 제끼니까 그것이 바로 입자를 만들고 입자의 질량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힉스 질량, 뭐 힉스 메커니즘이 아니라는 거죠. 압축력이 당연히 해제되는 방향으로 이제 작동을 하겠죠. 또 이제 거꾸로 에너지를 투입하면 압축이 되는 방향으로 또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자연의 변화 상태를 제가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양자의 세계, 압축, 거의 무한 압축, 빛의 압축을 받는 그 양자 공간에서는 로그가 성립한다. 로그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더하기 기하 세상이잖아요. 기하. 그 산술 계산이죠. 산술. 근데 양자 공간에서는 로그의 세상이다라고 제가 주장을 강력하게 했었고, 모든 계산은 로그로 계산을 했죠. 근데 왜 로그로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그래서 제가 연력학적 관점으로 이제 또 새로운 논리를 개발을 했습니다. 자, 연력학에서는 온도 압력, 온도 압력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부적으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연력학에서는 온도 압력 질량 있고, 그 다음에 이상기체 방정식,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일의 법칙, 샤르르 법칙, 그런 법칙들 물리학에서 고등학교 때 또 배우죠. 그 법칙에서 압력이라는 거죠. 압력, 그게 질량 보존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량 보존 법칙은 우리 세상, 우리 열린 우리 공간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는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질량 보존 법칙이 우리 공간에서는 성립을 해요. 근데 양자 공간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아니라 압력 법칙이라는 겁니다. 압력 법칙. 이 압력은 더하기, 이것은 맞아요. 근데 평균이 나오지 않습니까? 평균이 이렇게, 이건 질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의 관점. 양자 공간에서는 로그 합은 곱하기가 되는 거죠. A 곱하기 B가 되는 거죠. 이게 로그. 또 그래서 제 우주론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기억하고 계시면 참 제 우주론 이해하는데 아주 쉽게 편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로그 평균. 로그 평균은 그것을 기하 평균이라고 부르죠. 곱하기. 기하 평균이라는 말을 여기다 곱해요. 그게 로그잖아요. 로그는 더하기가 곱하기로 바뀌는 거죠. 곱하기에 이거는 제곱근, 루트를 씌우는 거죠. 그것을 기하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여하간 핵심, 양자 공간을 이해를 할 때는 더하기, 산술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산술 수학이 아니고 로그 수학, 곱하기로 이해를 해야 된다. 압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할 때는 전부 다 그 압력의 개념으로, 이게 질량이 아니라는 거죠.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질량이라고 불러요. 질량이라고 부르는데, 에너지 질량,
하여튼 뭐 질량이라고 부르죠. 일렉트론 볼트 퍼 빛의 속도의 제곱.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압축력이라고 압축력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 원점이 있고요. XYZ 요거 스몰 소문자니까는 양자. 압축력. 어마어마하게 압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네, 보이드. 그것이 바로 보이드가 되겠습니다. 우리 우주에 보이드가 엄청나게 크게 있잖아요. 아까 다시 여기가 엄청나게 밀어 제끼는 거죠. 이것을 저는 XYZ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거 이렇게 엄청나게 연홈에서 XYZ 막 요거 그 초록색 이것이 막이 올라오고 막이 우리 우주를 밀어 제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직선 공간. 자, 우리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여기는 XYG가 있잖아요. 네. XYG. 그 쭉 대문자죠, 이거는. 그다음에 양자 공간. 이 속에 XYG 우리 공간 속에 ABC라는 양자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압축되어 있고 거기서 알파 베타 감마라는 입자 물리학이 이렇게 입자가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기호 있지 않습니까? 기호 구분을 잘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자, 이렇게 해서 이거 기호 구분이 무지하게 중요하구나. 벌써 현대 물리학하고는 전혀 다르죠. 현대 물리학은 오로지 이것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어떻게 수학으로 이제 수학이죠. 수학 좌표계로 이것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자, 그래서 6차원 근원막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6차원 근원막. 네. 6차원 근원막. 눈에 실존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인식할 수 없지만 실존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요쪽 세상은 이제 그 파동장, 장이 있고 선이 있습니다. 장이 있고 선이 있고 입자도 있겠죠. 이렇게 입자도. 자, 그래서 파동이 어디서 파동이 일어나냐는 거죠. 이제 수학의 확률로 뭐 파동이 일어난다. 수학 공식으로 파동이 뭐 일어나는 거다. 수학이 우리 우주를 절대 지배하고 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막이거든요. 막에서 파동이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파동이 어떻게 일어나죠? 네, 직선 공간이니까 이렇게 여기서 그 천이 직선으로 쫙 뻗어 있어야 파동이 일어나죠. 자, 그럼 양자는 뭐죠? 양자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압축이 일어나 있습니다. 압축이 있는데 어떻게 파동이 일어납니까? 이게 좌측하고 우측하고 도대체 여기에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어디를 말하는 건지 그 위치를 정확히 찾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어디냐? 파동은 여기서 어디냐? 파동은 여기겠죠.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양자는 여기잖아요. 여기하고 네. 이것이 툭툭툭 끊겨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자가 되는 거죠. 입자. 그럼 입자는 뭐냐? 입자는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단어가 나올 때 그게 어디에 있냐고. 어디에? 여기. 자, 여기 막 그림이 많이 있죠. 여기서 어떤 거요? 요거를 말하는 거냐? 네. 요거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요거를 말하는 거냐? 정확히 그 위치를 짚어야 된다라는 거죠. 수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하학이라는 거죠. 자, 다시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물리학 단어가 나오면 어디냐고 정확히 그 위치를 짚어라. 6번을 말하는 거야, 4번을 말하는 거야, 3번을 말하는 거야, 어디냐고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근원이 도대체 뭐냐? 아까 제가 근원은 6개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6개에서 그 근원이 뭐냐? 중성미자라는 겁니다.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가 이제 물리학에 있죠. 그 중성미자가 도대체 뭐냐를 이제 물리학에서 거의 뭐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도대체 중성미자가 뭘까? 자, 중성미자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저 앞에서 이제 제가 셀이라고 붙였는데, 셀이라는 말은 양자 공간에 셀이 있어요. 셀은 방이라는 거죠. 양자방. 네, 그 양자 공간 셀에 모양을 만드는 입자의 모양을 형성하는 거예요. 입자고 그 3차원 모양을 형성하는 겁니다. 중성미자의 특징을 제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고, 물리학의 지식과 제가 주장하는 지식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입자의 모양을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차원 모양을 형성을 하고, 이것은 입자의 위치를 지정을 하고 입자가 존재하고 있다, 나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중성미자다라고 이제 저는 주장을 하고요. 그럼 중력미자는 이제 물리학에서 존재하지 않는 단어인데, 력, 힘. 예. 그래서 중력, 이거 성은 모양이죠. 형성. 예. 중력, 힘. 예. 입자가 힘을 부여를 한다는 겁니다. 예. 힘자, 힘선. 자, 입자, 힘, 입자, 힘, 선. 이제 그 입자가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입자 스스로의 성질이 없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스통이 있지 않습니까? 자, 가스통이 있어. 그 가스통이 셀이라는 거죠. 셀. 가스통 속에 가스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가스의 모양은 뭡니까? 저 물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아니, 가스의 모양이 없죠. 가스의 모양이. 그러면은 그 가스의 모양은 가스통, 셀에 따라 다른 거 아닙니까? 즉, 핵심은 가스통을 보면은 너무나 명확해요. 근데 가스에 집중하다 보면 도대체 가스가 파동이 되는 건지, 입자가 되는 건지, 방출하면 또 분사가 되냐, 분무가 되죠.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라고 이제 오리무중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현대물리학이라는 겁니다. 오리무중이에요, 현대물리학은. 그런데, 자, 그래서 입자가 어떤 상황에서는 입자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선으로 쭉 분출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는 다 분출해가지고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분출이 다 돼버렸어. 어디에 있습니까? 확 퍼져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원 힘을 야기를 하는 것이고, 운동,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겁니다. 즉, 자, 중성미자, 셀 중성미자는 이제 중성미자, 지금은 여기를 해석하는 거죠. 여기 4차원, 5차원, 6차원. 왜? 지금 현재는 입자의 관점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니까, 입자의 관점으로 제가 설명을 하니까는, 네, 이렇게 입자 물리학의 세상, 여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 여기서 제가 강조 드렸죠. 도대체 여기서 어디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정확히 짚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렇게.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중성미자가 형성을 하는 거고, 외부와의 상호작용은 힘자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전자기력과 그 다음에 글루온. 네, 전자기력, 글루온 하면은 이해를 다 하시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에너지파가 있다라는 거죠. 에너지가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파동셀에서 파동선은 N파동 에너지, 양자셀에서 양자선은 양자 1에너지. 이거 설명하려고 하니까는 매우 힘드네요. 이거 뭐 단시간 내에 설명은 안 될 것 같고, 즉,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즉, 에너지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 광자의 에너지란 도대체 뭐냐를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거기에 암흑힘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또, 암흑힘이 또 뭐냐? 네, 암흑 물질이 뭡니까? 암흑 에너지가 뭡니까? 암흑 물질이 존재를 하고, 암흑 에너지가 존재를 하면, 암흑 힘도 존재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암흑 힘에 대해서는 또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은 이제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약 한 72.9%, 이거 72.9%는, 자, 암흑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암흑 에너지 비율. 네, 68.57%죠. 근데 68.57%나 72.9%는 옛날, 플랑 2012년 이전의 물리학에서는 72.9%를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2012년 플랑크 위성이 하늘에서 막 우주 배경 복사를 싹 훑고, 그 이후에는 이거 68.5%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둘 다 맞다라는 겁니다. 둘 다 정답이에요. 이게 68.5%가 바로 72.9%랑 같다. 왜 같냐? 네, 이거 넘어갈게요. 왜 같은지는. 정확히 같은 숫자다. 이 두 개가 어떻게 정확히 같냐? 저기 하나만 비율을 줄게요. 허블 긴장, CMB에서 측정한 허블 상수가 맞습니까? 적색 편의에서 측정한 허블 상수가 맞습니까? 둘 중에 누가 정답입니까? 둘 다 정답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정답이에요. 왜 둘 다 정답이냐? 네, 그건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72점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요거잖아요. 요거. 2.6922예요. 2.6922. 이것이 바로 암흑 힘이다.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은, 자, 우리 우주가 여기 있고요. 예.
어미 양자차가 있고 우주상수 람다가 있죠. 우주상수 람다. 이게 람다에서 거리의 비예요. 이렇게 우리 우주랑 여기 거리의 비 요거 68.5%, 31.4% 요거. 그다음 이쪽 거리의 비로 보면은 72%, 72.9%, 27.1%. 즉 거리의 비입니다. 거리의 비 즉 시간의 비 100.53억 년, 137.87억 년. 이거의 2배, 이거의 2배가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죠. 200억 년. 시간의 비예요. 시간의 비. 그것이 바로 68.5% 또는 72.9%라는 겁니다. 즉 암흑 에너지. 그럼 암흑 물질 이것이 바로 암흑 물질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쉽다는 거죠. 기하학으로 이해하면 너무나 쉽다. 자, 그래서 2.69223 이 숫자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질량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제가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압축력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 큰 압축력이 정지에 있어요. 뭐 에너지가 많겠죠. 자, 큰 압축력이 작은 압축력으로 바뀌었어. 자, 그러면은 정지가 어떻게 됩니까? 큰 속도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에너지 보존 법칙에 맞는 거죠. 그래서 빛의 속도가 왜 나오느냐? 여기서 이렇게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가. 원래 정지에 있었단 말이에요. 정지에 있는데 정지에 있는 대신 압축력이 엄청 컸어. 빵빵했어요. 그 빵빵한 게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큰 속도를 갖게 되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에너지 보존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빛의 속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증명을 해야 되겠죠. 계산으로.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을 해야 되고요. 에너지 보존 법칙 다 성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 이 변화에, 자, 그 다음 3분의 8파이가 뭐냐. 이게 또 아주 핵심적인 거라고 합니다. 스캐터링 팩터라고 해가지고 물리학에서 존재하는 아주 물리학의 핵심, 상수죠. 3분의 8파이. 자유전자가 입사하는 전자기파에 의해 진동하며 빛을 사방으로 흩뿌리는 현상에서 3분의 8파이가 나왔다는 겁니다. 즉, 빛을 사방으로 흩뿌린다. 사방이 아니라 팔방이겠죠. 팔방. 빛을 팔방으로, 입자예요. 입자에서 빛이 팔방으로 흩뿌려진다. 흩뿌려진다. 그치? 3분의 8파예요. 그러면 거꾸로 팔방에서 입자로 모여드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물리학에서는 또 그런 개념은 없다고 하네요. 근데 하여튼 저는, 당연히 거꾸로 현상이 발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팔방에서 입자로 막 빛들이 모여들어. 입자화라는 거죠. 입자화. 파동이 입자화됐다. 그러면은 거꾸로 8파이분의 3. 8파이분의 3이 곱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 아주 핵심 인자고요. 그 6개는 입력값, 나머지는 그니까 설명을 했고. 자, 맛보기로 하나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주상수 문제가 뭐냐? 우주상수 문제가 뭐냐면은, 뭔가 우주상수 곱하기 플랑크 상수의 제곱을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승수 122승이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120승 혹은 122승이라고 부르죠. 말도 안 되는 값들이 계산되더라. 이게 진짜 물리학이 완전히 완벽히 틀렸다는 걸 뜻한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아니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계산값 정확히 계산 잘했다는 겁니다. 의미 통찰이 틀렸다는 거죠. 의미 통찰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자, 맛보기로 보시면 요거잖아요. 요거 3차원 우리 우주 3차원 요 값에 12승 0차원 이게 133승 그 나눠봐요. 나누기 121? 네, 121 요 나눠봐요. 이렇게 122승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숫자 짜맞추기가 아니라고 했죠. 6개 가지고 나머지 숫자들은 전부 다 그 고등학교 1학년 수학으로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너무나 지금 122승과 똑같잖아요. 지금 이게 뭡니까? 다시 이거 지금 모두 다 압축 공간, 양자 공간으로 계산을 하면은, 자, 더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로그죠. 로그 차는 나누기죠. 나누기. 이 두 개 나눠봐요. 나누면 바로 우주상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주상수 문제가 뭐냐? 0차원과 3차원을 곱했다는 거예요. 0차원과 3차원을 왜 곱해요? 곱하려면 똑같은 차원끼리 곱해야지. 그죠? 맞죠? 곱하려면 똑같은 것끼리 곱해야지. 전혀 엉뚱한 것끼리 곱해갖고 말도 안 되는 122승이다. 이게 말도 안 된다. 물리학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저의 관점에서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0차원하고 3차원을 곱했으니까 당연히 122승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이번에는 중력의 근원을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중력이 여기 어디냐? 네, 어디에 있냐라고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중력의 근원을.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4차원. 4차원에서 중력이 요놈이 위콘이라고 부르는 이거는 여기에 있는 단어 위콘, 이몬, 스톤은 다 제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자, 이거는 이거 전자 중성미자, 이거 뮤온 중성미자, 이거 타우 중성미자. 근데 이제 너무 이름이 좀 헷갈려가지고 이건 양력은 위크포스다. 위콘. 이렇게 양력. 자, 전자기력은 일렉트릭 마그네틱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몬. 강력은 스트롱이에요. 스트롱 포스. 그러니까 스톤. 자, 이야기는 쉽죠? 이 위크포스, 양력의 요놈, 요 돼지꼬리에 붙은 요놈이 이제 왜냐 힘을 야기한다고 했죠. 모양을 형성한다. 힘을 야기한다. 이 힘을 야기하는 요놈이 이쪽 1차원 세계로 빠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놈이 1차원 세계, 그러면은 여기하고 어떤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결이.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 위콘 요놈이 1차원 요놈으로 빠졌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놈하고의 관계가 되겠죠. 이렇게. 네. 한번 계산 2.7, 1.8, 3번 이거를 계산해 볼게요. 여기 3번이라고 써 있네요. 이렇게. 3번을 계산하면 2.7, 2.72, 1.8로 이렇게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러니까 나누기를 할게요. 아까 로그 빼기는 나누기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거기에 루트를 씌우겠습니다. 루트를 씌우고, 자, 거기다가 곱하기 3분의 8파이. 야, 3분의 8파이. 아까 그 3분의 8파이가 스캐터링 팩터. 즉, 사방으로 흩뿌려져. 입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 놈이 양력을 일으켜요. 양력을 일으키는 놈이 팔방이지. 팔방으로 막 흩뿌려져. 네. 팔방으로 흩뿌려지는 현상이 바로 중력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아까 2.692 이거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암흑힘이라고 했죠. 거기에 그 암흑힘은 4차원, 5차원, 6차원인데 거기에 이제 암흑힘에 6차원 암흑힘이 또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걸 약간 이거 뭐 해봤자 약간 보정 팩터죠. 이거는 보정 팩터. 곱하면 5.906. 정답은 뭐냐? 정답이 5.906이에요. 자, 5.9060. 이것이 물리학에서 말하는 정답입니다. 음수 39승. 도대체 왜 음수 39승이 나올까? 네,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래서 4대 힘의 통합이 절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 강력이 1이에요, 지금. 전자기력이 137분의 1이죠. 그래서 양력이 음수 6승 정도예요. 근데 중력이 갑자기 음수 39승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말이 안 돼가지고 중력 통합, 여기서 답 나오지 않았습니까? 0.008%.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죠. 이거 필연 아닙니까? 필연? 그래서 여기서 바로 핵심이 나온다는 겁니다. 야, 이거 4차원에서 1차원으로 흩뿌려진다. 야, 요놈이 1차원으로 빠지면서 요놈이 입자잖아요. 입자가 팔방으로 흩뿌려져. 그것이 바로 중력이라는 겁니다. 야, 그거 진짜 신기하죠? 요거는 2.692는 누가요? 요놈이 여기 있잖아. 2.692로 요놈이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 전자기력, 양력은 강력, 전자기력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보라색 테두리에. 근데 중력은 2.692 요놈이 2.692 어미 양자체 방향으로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2.692. 그래서 2.692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방으로 흩뿌리면서 당기고 있다는 거죠. 3분의 8파이. 자, 그 다음에 똑같은 4번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서 왔고, 네, 그 다음에 1차원으로 왔죠. 네, 여기서 1차원에서 0차원으로 또 빠져들어. 이게 중력이 2번 빠져든다는 거죠. 자, 4번, 이렇게 4번. 4번이, 이번에는 그 중성미자. 이거는 중력미자,
힘이고 이거는 모양. 자, 모양이 또 빠져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양을 보면은 여기 4.2, 2.1, 여기 4.2, 2.1 이렇게 나누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나누기 한 다음에 또 역시 2.692, 2.692 매우 중요하죠. 2.692. 여기에 아까는 2분의 3을 곱했는데 2분의 3승. 네, 이거 약간 보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왜 또 1인지 2분의 2는 1이죠. 야, 여하튼 이렇게 계산해보자. 5.907 정답은 5.906이 정답이잖아요. 6이. 근데 어떻게 5.907이 나옵니까? 이건 0.02% 오차거든요. 근데 0.02%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관련 없잖아요. 이거는 없는 음수 39승이 왜 나오냐고 이게. 음수 39승이. 그래서 야, 0.02%는 정답이다. 이게 0.02%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전혀 관련 없는 숫자끼리 그냥 나누기하고 루트를 취했을 뿐이잖아요. 거기에 이거 2.691이라는 암흑물질 좀 당겨주고, 자, 이거는 왜 여기는 2분의 3승인데 여기는 1승인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나오냐고요. 이게 정답이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야, 중력이 뭐냐. 예, 이게 양력이라는 거, 양력. 양력을 일으키는 놈이 1차원으로 빠져들었고, 요 놈이. 그 다음에 요 중성미자 요 놈 있잖아요. 요 모양 입자. 모양 입자가 0차원으로 빠져드는 것이 바로 중력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더 설명을 해봐라. 설명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다음 논리는 관심이 있다면 발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5번을 한번 볼게요. 5번은 야, 이게 또 3차원에서 0차원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거든요. 3차원에서 0차원으로. 예, 3차원 여기네. 3차원에서 0차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네, 이렇게 또 2.69 곱해야죠, 당연히. 근데 또 왜 하필 음수 39승이 나와? 음수 39승이. 그 다음에 6이잖아요, 6. 야, 그러니까 7이네요, 7. 그래서 뭐 이건 오차가 크다. 야,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강조하지만 음수 39승이 나왔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네. 이게 음수 39승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음수 39승이 나오냐 이거예요. 분명히 이것도 정답이 있는데, 네, 하여튼 아직까지 정확한 계산을 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력 5.906 제가 세 가지를 설명드렸죠. 야, 이거 셋 다 정답인 것 같다. 특히 요 두 개는 그냥 정답이죠. 정답. 이 두 개는 정답이다.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은 이건 6승에서 1승으로 빠졌네요. 6승에서 1승으로 빠져. 이것도 또 무슨 말인지. 6승에서 1승으로 빠지니까 야, 이것도 또 음수 39승 또 나오네요. 5.9까지 맞았어. 당연히 2.692 또 곱해줘야 되겠죠. 5.9까지 맞았어요. 아니 이게 또 신기한 거죠. 2번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건지, 6차원에서 1차원으로 빠졌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첫 번째는 이제 4대 힘의 결합 상수죠. 로그 폼스 방정식. 자, 강력을 6차원이라고 놓자. 전자기력 137 있죠. 요거를 5차원에 놓자. 양력은 음수 6승 정도 되죠. 이렇게. 이것을 4차원에 놓자.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수학 로그 포물선을 쫙 그립니다. 예, 그러니까 5.90은 정확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요 차트 있잖아요. 요 차트에서는 입력 5.906이 나오도록 제가 입력 값으로 둔 거죠. 그래서 여하간 4대 힘의 통합이 됐다. 그래, 1번은 입력 값이에요. 입력 값으로 제가 줬기 때문에 뭐 이것은 제가 찾은 게 아니죠. 2번, 3번, 4번, 5번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5.906 네 가지가. 그 다음에 요거 양수 31승. 야, 이게 도대체 뭘까? 양수 31승. 이 양수 31승은 어마어마하게 큰 값인데, 이것이 바로 그 절대 원점에서 발생하는 힘의 압축력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절대 원점. 자, 이번에는 도대체 빛이라는 거 뭐냐, 광자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또 한번 근원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력은 4차원이 1차원으로 빠지고 1차원에서 0차원으로 빠지는 것이 중력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광자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요거
요 두 개. 네, 요 두 개. 네,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써놨듯이 이거 그 대문자, 소문자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6번을 살펴보면 6번을 살펴볼까요? 6번 여기 있네. 6번.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2차원 여기 2차원하고 3차원의 요것이 뭐냐? 예, 모양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모양. 압축된 모양을 빵빵하게 압축이 돼 있다는 게 이 정도 숫자로 압축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K는 키네틱, 운동 상태. 그러니까 여기 2.7, 3.6, 네, 3.6, 네, 3.6, 2.7 이렇게 나눠요. 나눠가지고 루트를 씌워. 아니면 2.7, 2의 8승이 나와. 자, 2의 8승하고 전혀 관련 없잖아요, 숫자가. 빛속도가 2.9979 2의 8승 미터 퍼 세크죠. 아니, 왜 이 숫자가 나와, 이 숫자가. 네. 근데 이거는 키네틱이란 말이에요. 운동 상태, 그 다음에 정상 상태. 그것도 왜 답이 두 개예요. 만물은 답이 세 개인 거죠, 정확히는. 일단 두 개예요. 두 개인데 왜? 운동 상태 답이 하나 있고요. 정상 상태 하나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 안 되면은 퍼즐이 되는 겁니다. 퍼즐.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허블 긴장. 도대체 누가 맞냐고요? CMB로 측정된 허블 상수가 맞습니까? 적색 편의로 측정된 허블 상수가 맞습니까? 둘 다 맞다라는 거예요. CMB는 이거예요. 이거 CMB로 측정된 거는 이거를 이 숫자와 연결되는 거고요. 이 빛속도라는 거죠. 이 빛속도로, 빛속도가 그럼 하나지 어떻게 또 빛속도가 두 개냐 하네. 하여튼 그냥 적색 편의로 측정된 건 이걸로 측정했다는 거죠. 이거 키네틱 요거. 그러니까 답이 두 개인 거죠. 이거를 인정 안 하면 영원히 퍼즐이 되는 겁니다. 긴장이 팽팽하게 나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계산하면, 이건 크잖아요. 아, 왜 하필 얘는 왜 작아? 네, 작고 얘는 또 왜 큽니까? 네, 이 사이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답이. 그러니까 컴바인드 상태, 혼합 상태 이 두 개를 섞어야 된다고. 그 섞는 비율이 또 37.144%죠. 또 왜 37.144%냐? 네, 또 아까 그 2.692. 네, 그다음 허블 암흑 에너지 비율하고 똑같은 거예요.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요거 이거 62%, 네, 62%, 여기 37% 요거.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이거 뭐 그 시간만 제가 빨리 넘어가서 그러지. 천천히 보면은 이거 그냥 저기 초등학교 수학 아니에요. 초등학교 비례식이잖아요. 비례식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나요? 예,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는 비례식 아닙니까? 비례식이잖아요, 이게. 2.9976. 2.9979. 왜 2.9976? 이거는 정답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야, 그래서 신기하다. 지금 3차원하고 2차원의 비잖아요, 지금 요게. 요거. 3차원하고 2차원의 비율. 자, 그러니까 3차원, 이렇게. 3차원이 멈춰 있어요. 우리 세상에 물이 멈춰 있어. 멈춰 있는데, 압력이 어떻습니까? 빵빵했던 게 하나가 풀어지고, 하나 터진 거야. 자, 그래서 여기, XYG가 어떻다고요? 소문자잖아요. 소문자 XYG. 그럼 아까 그 대문자라며. 그래서 지금 어디 위치를 정하게, 소문자는 요거예요, 여기. 대문자는 우리 우주 공간 여기가 대문자로 있고 우리 우주 공간 자체가. 근데 그 소문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간 바로 밑에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보이드, 우주 보이드 있지 않습니까? 우주적 보이드가 우리 우주를 지금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드 거시 공동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양자화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압력이 빵빵하게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이 Z 방향이 뚫렸어.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뚫렸으면 당연히 쭉 직진으로 뻗어나가겠죠. 왜? 압력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빛의 속도로 쭉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 비밀이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양자화된 X가 터진 거예요. 우리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양자화된 X가 우리 세상에 나타나면 쫙 빛의 속도로 직진한다니까요. 그럼 여기 방금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빛의 속도라고. 자, 두 번째. 3차원과 6차원을 한번 또 계산을 해볼게요. 네, 3차원과 6차원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 두 개 이렇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그 K 상태가 있고 S 상태가 있고 이 두 개를 또 섞어야 되겠죠. 컨바인드, 혼합 상태를 섞어야 됩니다. 2.8 나왔고요. 3.1 나왔잖아요. 이 사이에 있겠죠. 그 혼합 비율로 이미 다 혼합을 제가 숫자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혼합을 다 시키는 게 컨바인 해놨습니다. 와, 이것도 왜 2.9979 똑같잖아요. 지금 답이 2.9979 2의 8승 0.002% 오차. 이건 정답 아닙니까? 정답 지금. 근데 여기는 또 아까 4분의 3승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약간 오차를 보정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암흑힘. 6차원 암흑힘을 보정한 건데, 하여튼 중력에서는 2분의 3, 1분의 1, 2분의 2, 4분의 3. 야, 여기서도 핵심이 나와요. 핵심이.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역 스케일링 팩터. 스캐터링 팩터. 이 말이 뭐냐. 3차원에 퍼져 있었어요. 3차원에 퍼져 있던 놈이 6차원으로 엄청나게 팔방으로 모여든다. 자, 3차원에서 이게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입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요게 입자,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입자. 요거는 입자가 아닌 거죠. 그림은 입자로 그렸어요. 근데 퍼져 있다는 거죠. 퍼져 있어. 그 퍼져 있던 놈이 팔방으로 6차원으로 모여든다는 겁니다. 모여들어서 뭐가 되겠습니까? 입자가 되는 거죠. 입자가. 야,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률 분포로 팔방으로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확률 분포가. 그런데 이것이 빛의 속도로 6차원으로 숨어들어서 빛의 속도로 모여든다는 말이 뭡니까? 모여들어서 입자가 되는 거죠. 입자가.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 자, 아까 그래서 형체가 있냐 없냐로 따지면 안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압축력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가스통이 있고 그 가스통에 그 가스로 이해를 해야지. 이것이 무슨 그 형체가 딱 한 가지 형체를 갖는 뭐 그런, 예를 들어서 고무 덩어리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또 신기한 거는 1차원하고 0차원 35승 51승 1차원 0차원이죠. 31승 1차원하고 0차원 하니까 또 왜 2.4가 나와. 2의 8승. 근데 또 역시 보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숫자로 약간씩. 야, 근데 이거는 오차가 조금 넘어가지고 정확히 안 나와가지고 제가 그냥 번호는 8번이라고 매기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광속이란 뭐냐? 광속이란 3차원 압축된 차원이 입차원으로 해제되는 속도. 요 압축 요거 있잖아요. Z가 압축된 Z가 해제가 됐어. 대문자. 직선으로 쫙 가는 거죠. 대문자. 그 속도, 해제 속도. 그럼 어떻게, 왜 해제가 되느냐? 설명드렸죠. 압축으로 이해를 하라고. 압축이 빵빵했는데, 이 빵빵한 압축이 0으로 해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 해제돼가지고 이제 막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 날아가는 속도가 빛의 속도라는 거죠. 압축 분사 속도. 그 압축 분사 속도가 바로 또 우주의 4D 팽창수. 우리 우주 전체가 4차원 방향으로 빛 속도로 지금 팽창하고 있다. 자, 그래서 광속, 불변. 그 광속은 제가 설명을 했고요. 불변, 왜 불변일까? 비율 있잖아요, 비율. 비율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양은 바뀌어. 비율은, 비율의 나누기죠. 여기 지금 나누기잖아요, 나누기. 나누기 아닙니까? 비율은 절대 안 바뀐다는 거죠. 여기서 양이라는 말은 단위를 갖는 거, 요렇게. 이것은 점점 커졌잖아요. 근데 그 양의 비율, 여기, 퍼센트, 요런 거는 절대 상수라는 거죠. 자, 그런데, 빛은 미터 퍼 세크다. 이거, 무단위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비율이 아니에요, 비율. 맞죠? 그러니까, 이거 미터하고 세크하고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2.9979 2의 8승 미터는 1초랑 같은 거예요, 이게. 단위가 같다라는 겁니다. 3차원에서 2.9979 2의 8승 미터는 2차원의 1초의 변화와 같다. 네, 파트 2에서 이와 연결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